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보건의료노조도 전국 총파업에 맞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광주시청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거점 파업을 이어나갑니다. 현 광주공항 부지의 땅값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의 조항을 광주시가 정부의 이의 제기에 삭제시켰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전세 사기가 최소 100채는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라남도와 나주시에는 수도권과 같은 컨트롤타워가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택시기사들이 손님으로 탄 여성에게 성희롱과 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도 조합원 2,5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일선 병원들은 총파업에 대비해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의료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도심에 위치한 조선대학교 병원. 돈보다 생명을 이라고 적힌 노란 조끼를 입은 보건노조 조합원들이 병원 로비에 모여 있습니다. 전국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것에 맞춰 광주 전남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광주 전남에선 15개 지부 2,5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많이 줄었죠. 한 절반 이상 줄어본 것 같아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비상 대책은 세워놓고는 있다고는 병원 측에서 말하는데 지금 어제하고 오늘하고 해갖고 퇴원을 많이 시켜본 것 같아요. 파업 첫날 응급실과 수술실 등에 필수 인력이 투입되고 대체 인력도 투입돼 현장에선 큰 혼선이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대체 인력이 투입돼 병원이 큰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들이 있는 병동의 간호 인력이 크게 줄어 환자들의 전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병원 청소 업무 등에서 공백이 발생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정된 수술이라든지 그다음 입원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비상 진료 체계를 구축해서 보건의료노조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건 공공의료를 확충해달라는 겁니다.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1대5로 낮추고 의사 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등 7대 핵심 요구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최소한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이라도 보장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잠시만요를 반복하지 않고 환자와 눈 마주치며 일하고 싶습니다. 19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간 보건의료노조는 7개 핵심 요구와는 별도로 자체 임단협이 난항을 겪고 있는 지부도 있고 또 정부와 의료노조 간 입장차가 커 논의의 물꼬를 트기 어려운 상황이라 자칫 파업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전남 시민사회단체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균형발전 광주 전남 시도민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사실상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무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시대적 소명이며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세차게 내리는 곳은 시간당 2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북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도 함께 내려지면서 시속 70k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도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
오전 7시 기준 무안 해제 지역에서는 1시간 만에 58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이미 누적 강수량 130mm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법안에는 원활한 사업비 마련을 위해 광주시가 현재 공항 부지의 땅값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못 박아뒀습니다. 지자체의 수익 사업을 강요하는 거냐며 광주시가 반발했는데 정부가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제2법 예고될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주현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하지만 막상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는 본래의 법안 의도를 교묘하게 막는 이른바 독소 조항이 발견됐습니다.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광주시가 해야 할 의무사항에 종전부지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는 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발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현재의 공항 부지를 최대한 비싸게 팔라는 뜻으로 결국 돈이 되는 아파트 건설에 광주시가 힘을 써야 할 형편입니다. 종전부지 가치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 개발 계획까지 추가로 변경을 시키는 것, 부담을 지우는 게 과도한 부담이고. 군공항 이전은 공공성이 우선되는 국가 사업인데 이 규정대로라면 수익성만 좇아야 한다는 광주시의 이의 제기를 국방부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방식을 택지 개발을 어떻게 하든 어떤 형질 변경을 하든 그렇게 구체화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위임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조항은 삭제키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방식까지 명시했던 개발계획 변경 조문은 없애고 여기에 더해 종전부지 가치 향상의 노력의 주체도 기존 지자체장에서 국가까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초과 사업비 지원 규모도 추후 협의해 결정한다라는 다소 모호한 규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국가의 의무를 좀 더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8일을 전후해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시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100채가량의 오피스텔 전세 사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부터 이런 조짐이 보였고 하반기에도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전라남도나 나주시에 컨트롤타워조차 없어 피해자들이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기업이나 기관 직원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앱에 올라온 익명의 글입니다. 글쓴이는 자신이 나주 혁신도시 전세 사기의 피해자라며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니 피해가 없도록 확인해 볼 것을 당부합니다. 이 글이 올라오고서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소식이 퍼졌고 이달 초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한 카카오톡 채팅방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 보증금을 언제 받을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될지 서로 정보 같은 거 공유 좀 받고. 하지만 개인별로 계약 내용이나 재정 상황, 대응 방법이 다르다 보니 정보 공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며 고소와 소송 등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이렇다 보니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데 전남과 나주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월 초 이미 전남도청에는 혁신도시 전세 사기와 관련한 신고가 접수됐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됐지만 수도권과 같은 종합지원센터도 없고 컨트롤타워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전담 직원도 각각 2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에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각자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 지금도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하반기 갈수록 이제 공공기관에 인사 이동이 있으면은 더 발생할 거라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7월 중순이 다 되어서야 나주시는 법률 상담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전남도 역시 자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전세 피해자들 이사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자체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오피스텔 100채가량을 소유한 임대인 이 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조사하는 한편 이번 사안에 공인중개사가 관련됐는지에 대한 수사를 염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6년 전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안매장에 살해한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온 여성은 취재진에게 짧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와 검은색 모자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법원에서 나옵니다. 6년 전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해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입니다.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여성은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답을 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이는 왜 살해하신 겁니까? 한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여성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죽은 줄 알고 매장했다고 진술했다가 다시 산채로 매장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상황. 경찰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했습니다. 프로파일러들하고 면담도 하고 그 장소가 정말 거기가 맞는지 다시 또 사진으로도 확인하고 또 공범이 있거나 다른 누군가가 범행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참고인 등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력자 없이 그 짧은 시간 안에 거기서 그렇게 혼자 힘으로 매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동기라든가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고 한편 여성이 아이를 안매장했다고 지목한 친정집 인근 야산에서는 사흘째 발굴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발굴 수색 범위를 확대했는데 현장에서 수거된 것들을 국과수에 분석 의뢰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을 추행한 사건은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심야 시간 택시기사들이 여성 손님으로부터 성희롱과 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새벽 1시 한 택시 승용차 안. 64살 택시기사는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이 여성 손님을 태웠습니다. 목적지인 웅천동에 가까워지자 손님은 갑자기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청합니다. 자동이라. 심야 시간 젊은 여성 손님이 뒷좌석이 아닌 조수석에 탑승할 때부터 이상함을 느꼈다는 택시기사. 택시기사는 블랙박스를 꺼달라는 반복되는 여성의 요구를 거부하고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끝내면 픽을 떼야 돼. 이 안에서. 아니 다 왔는데요 뭐.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하자 손님은 갑자기 자신의 몸을 만져달라고 말합니다. 안 되지. 택시기사가 재차 거부하자 손님은 기사의 팔을 잡고 자신의 허벅지 쪽으로 끌어당기기까지 합니다. 아니야 싫어. 안 돼. 아니 경찰에 신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건 아는데. 몸을 만지라는 손님과 이를 거부하는 택시기사의 실랑이는 5분여간 더 이어졌고 특별 아니라고 그냥 만들면 되라고. 그러면 안 되지. 제가 이렇게 하는데. 안 돼. 하지 마. 아저씨 팔 아파 어깨 아파 지금. 택시기사가 손님을 달래 택시에서 내보내고 나서야 상황이 끝났습니다. 어이구 혼나. 당시 택시기사는 손님으로부터 희롱당했다는 생각에 불쾌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여나 거꾸로 손님으로부터 신고를 당하는 건 아닐까 노심초사하며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몇 번을 뿌리쳐도 몇 번을 잡아당기는 걸 생각하면은 하여튼 뭔가를 바라고 그런 행동을 취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택시기사 역시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여성 손님으로부터 5달 전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들이 여성 손님으로부터 성적인 요구를 받거나 희롱을 당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손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허벅지로. 그럼 아가씨 이거 지금 무슨 짓거리냐. 블랙박스를 꺼줬으면은 재미를 봤을 건데 그러더라고. 한 변호사는 해당 여성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지나치게 이제 큰 힘을 사용해서 신체 부위를 접촉하게 했다면 여자분이 강제추행하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TV 토론회 등에서 나온 박 시장의 발언이 특정 후보를 지칭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내용이 다소 과장됐다고 해서 이를 허위 사실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일 지방선거 과정 중 TV 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염물질을 바다에 무단으로 배출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 해경은 지난 6일 여수 신월동 앞바다에 어선 기관실 바닥에 고여있던 선접해수 300리터가량을 펌프로 이용해 배출하는 등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당 선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접해수는 여과장치를 이용해 바다로 배출하거나 육상으로 적법하게 폐기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남이 청소년 행복성장지원 혁신지구로 선포됐습니다. 위기에 처한 청소년 등을 위해 안전망을 구축하고 진로 탐색과 문화활동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전남의 청소년 인구는 26만 8천여 명. 이 가운데 학업 중단이나 가출 청소년은 2천여 명에 달합니다. 위기의 학생들을 위한 심리센터가 있지만 거리가 멀다 보니 이용에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 건강 지킴이 버스가 도입됐습니다. 시골 마을 등을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의 심리 상담과 검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이 행복 성장 지원 혁신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전국에서 첫 사례입니다. 청소년 기관의 코딩과 드론 체험 등 디지털 관련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처우 개선 사업 추진과 인구 감소 지역 학생들의 문화 활동을 강화합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전라남도 23개소를 운영을 하고 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전라남도 청소년 체육 캠프도 올해 5월 달에 첫 캠프를 열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와 전라남도, 전남교육청은 이를 위해 청소년 정책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지역 특화형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확대, 인터넷과 스마트폰 의존 치유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간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여기 전남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9월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소통과 문화 공간인 전남 청소년 지원센터가 목포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청소년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전남 만들기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정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정치에서 호남이 변방으로 밀린 이유는 인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광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한가족이면서도 지역 현안 하나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광주 전남 정치권의 현실이자 한계라면서 초선 일색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호남의 미래도 중앙정치에서의 영향력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전할 계획이지만 지역구는 연말까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동구 지산동에서 조선대학교를 연결하는 지산동 우회도로의 차량 통행이 땅꺼짐 현상 때문에 개통 한 달 만에 금지됐습니다. 최근 계속된 장마로 지산동 우회도로에는 가로, 세로 각각 2m의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장마 기간이 끝나는 대로 복구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주의 도시 특색을 담은 문화상품이 스타벅스 굿즈로 출시됐습니다. 광주시는 도시 브랜드 홍보 방안을 논의하다 스타벅스와 함께 월봉서원,
중회공원, 예술의 거리, 무등산 등 지역의 랜드마크 6곳을 담은 에코백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에코백에 지역의 관광지와 명소가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상품은 광주 지역 69개 스타벅스 매장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장맛비가 강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특보 상황 보시면 광주와 전남 북부 또 서해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그 밖에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도 함께 내려진 가운데 시속 55km에서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도 함께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무안 해제 지역에서는 오늘 오전 7시 기준 1시간 만에 60mm에 가까운 매우 거센 비가 내리면서 누적 강수량 130mm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도 비가 계속되겠는데요. 우선 내일까지 나와 있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입니다. 비가 내리지만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24도 안팎까지 올라 있고요. 한낮 기온 28도로 어제와 기온 비슷하겠습니다. 영암의 낮 기온 2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28도, 보성의 낮 기온은 27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최고 3.5m에서 4m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오락가락 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